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이니까 끊었지 엄마. 이번 시간에는 공사 감리제도가 무엇이고 정보통신공사 감리 시행의 근거와 감리업체 자격, 감리 끊었다니까. 감리제도 정보통신. 공사와 감리 대치 기준, 돈 벌려고 감리 끊었다고. 요약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이것도 비싸다. 마지막으로 비싸도 뭐 어떡하겠노. 얼마 하는데 뭐. 청구사항에 대해서 27만 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으로 아이고, 감리제도를 맨날 감리를 시행하는 이제 다니면서 돈 벌어야지. 감리업체가 갖춰야 하는 자격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세상에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 또 감리를 시행해야 하는 공사의 종류와 감리원 대치 기준을 이해하고 감리비 도대체 감리가 뭐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교육비인데 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외양 엔지니어링 대표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감리 제도는 1963년에 건축사법으로 민간부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건설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감리 요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기술 능력 및 공사 품질 향상, 시공 과정의 감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 (1994년부터) 전면 책임 감리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전면 책임 감리 제도는 수차례 법령 개정을 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 제도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먼저 기술용역 육성법이 1973년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법은 현재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이 부분을 담당하는 건설기술관리법은 94년에 제정이 되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력 부분을 담당하는 전력기술관리법은 96년에 제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 및 공사 감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은 1998년에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현재 공사에 대한 감리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좀 살펴보면 감리는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자녀들의 숙제 지도가 되겠습니다. 숙제를 해야 될 주체는 자녀들이죠. 하지만 자녀들이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지도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 공사 부분에서 감리가 이런 학부모님들처럼 시공자가 시공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규모가 있는 큰 일이어야 됩니다. 영어 어원으로 보면 construction work라는 표현을 쓰죠. con, 함께 하다라는 뜻이죠. struct, make, 만들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만드는 일이 공사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공사 감리 대상이 되는 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에 의해서 공사를 분리해 보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은 당연히 공공성을 추구하겠죠. 민간은 기업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감리의 대상이 되는 공사는 민간이냐 관이냐 구분하지 않고 규모로 감리 대상 공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리 제도는 법, 규칙, 표준 등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리를 시행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첫 번째,
발주자의 업무 부담 완화입니다. 감리가 발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발주자의 업무 부담 완화. 두 번째는 전문성 보완입니다. 한 100억 정도 공사에 감리가 최소한 5명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책임감리, 담당 전문 보조감리, 또 기술지원 감리가 투입이 되어서 전문성을 보완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래서 감리의 목적은 크게 발주자의 업무 부담 완화 또 전문성 보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감리가 엔지니어링 활동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링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엔산법에서 정의를 보면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뒀습니다. 그 내용은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문에 관한 다음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활동을 보면 연구, 설계, 계약, 시험, 또 감리, 또 유지 또는 보수, 그 활동에 대한 사업 관리, 자, 이런 부분들이 엔지니어링 활동이다라고 법에서 정의를 내려뒀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무형의 지식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나와 있는 분야를 보면 유형의 어떤 사업은 없습니다. 유형의 사업이라면 제조나 시공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죠. 제조, 우리가 핸드폰을 만든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죠. 시공,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구축물들을 공사를 해서 완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은 유형의 산업이죠. 하지만 설계나 감리 이런 부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형의 지식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엔지니어링 산업은 우리나라에 현재 15개 기술 부문과 48개의 전문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기술부문은 15개 기술 부문 중에 하나죠. 또 우리 기술 부문 안에는 정보통신, 정보관리, 철도신호 전문 분야 3개가 있습니다. 다음 감리 시행 근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법 제8조를 보면 발주자는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용역업자에게. 그러면 용역업자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법 2조 정의에 가면 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를 내려뒀습니다. 맨 먼저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두 번째로 기술사법에 의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당연히 정보통신 관련 분야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 다만 이 건축사는 건축에서 행해지는 정보통신공사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업자는 이 세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 산업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리드 업체들은 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규모가 큰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 부분을 뒷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법 제2조에 보면 감리에 대해서 정의를 법에서 내려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보원적으로 감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본 거고 지금은 법에서 감리가 어떤 것인가라는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에 대하여 입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자, 여기는 감리 업무 분류 체계상 건축 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에 품질, 시공, 안전 관리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시공감리라는 표현을 쓰죠. 자, 여기에 발주자의 권한을까지 대행을 하면 책임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법에서 감리를 정의를 내리기를 책임감리를 시행하라라는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 용역 발주를 할 때 계약권명을 보면 무슨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 이런 표현을 쓰지 거기 앞에 업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이 감리가 건축감리냐, 시공감리냐, 책임감리냐 이렇게 업무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법에서 이미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정의를 내려뒀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8조 2에 가보면 감리가 어떤 일을 하라 업무를 정해줬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설계도, 시공도, 시공 가능성 사전 검토, 설계도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설계 변경 검토 확인, 가도급 타당성 검토, 마지막으로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 확인. 자, 이래서 총 10가지 작을 줬습니다. 이 10가지 작의 세부 내역을 들어가면 시공, 착공부터 준공 때까지 모든 업무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업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검토까지만 있고 어떤 부분은 확인이 따라붙죠. 검토는 검토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뒤에 확인이 따라붙으면 그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시행을 하라라는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준공 부분을 봐도 준공 도서를 감리가 검토해서 준공 확인까지 하라. 즉 준공에 대한 책임 사항을 감리에게 준 거죠. 자, 그래서 감리원 업무 범위를 봐도 법에서는 책임 감리를 시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감리업체 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린 용역업체, 용역업자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였죠.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란 엔지니어링 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엔지니어링 활동이 어떤 건지 앞에서 잠깐 배웠었죠. 무용의 지식산업을 하는 것을 엔지니어링 활동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에는 설계나 감리나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면 총 6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상호, 엔지니어링 사업 종류, 영업 소재지, 전문 분야, 대표자, 신고한 기술 인력 총 6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 인력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기술 인력은 엔지니어링 업을 하려면 특급 기술자 1인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2명 이상, 총 3명 이상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는 기사나 10년, 산업기사 13년 이상 업무 수행자가 이 특급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학경력자는 박사이면서 4년, 석사 9년 이렇게 학력에 따라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경력이 달라지죠. 그죠? 또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업무 수행자, 그러니까 업무 경력을 요구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업무 경력은 엔지니어링에 관한 업무 경력이어야 됩니다. 뭐 시공을 했다거나 제조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엔지니어링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서는 업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엔지니어링 활동
그 활동을 한 업무 수행 경력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 대상 공사입니다. 어떤 공사를 감리 대상 공사로 하느냐 그 부분이죠, 그죠? 공사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법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설명을 해뒀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죠, 규모, 그죠? 총 공사 금액이 1억 이상이 되면 이 공사는 감리 대상 공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공사가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사든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전기통신 사업용 정보통신공사 현재 우리나라는 전부 다 민간 기업이죠, 그죠? KT, SKT, LG우플 그런 회사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죠, 그죠? 철도, 도시철도, 도로 이런 SOC 설비들 현재 우리나라는 다 공공기관 또는 관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죠, 그죠? 자, 그래서 민이냐 관이냐 구분하지 않고 총공사 금액 1억 원 이상이면 감리 대상 공사가 된다 적이 내릴 수 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감리 대상 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설계 대상인 공사. 설계 대상인 공사는 아주 경미한 공사를 빼놓고는 다 설계 대상인 공사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 감리 대상 공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 배치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감리를 시행하는데 그러면 감리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죠. 시행령 제8조 3을 보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한 명 배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감리단이 있는 현장을 가보면 감리원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한 명 배치하라 라는 표현을 쓰죠. 그 이유는 법에서는 책임감리원에 대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 책임감리원은 한 명이죠. 자, 그래서 한 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총공사 금액이 100억 이상이면 특급이면서 기술사 자격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70억 이상은 특급, 30억 이상은 고급. 이 총공사 금액에 따라서 담당하는 책임감리원 등급을 정해뒀습니다. 또 이 배치 기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시점이죠, 시점. 배치를 하는데 언제 하느냐?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즉 시공자보다 감리를 현장에 먼저 배치하라라는 거죠. 자, 그 사유는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치 신고입니다. 자, 이렇게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면 그 내용을 각 시도 지자체장에게 이제는 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신고 의무를 두는 이유는 한 명의 감리가 여러 현장에 배치되어서 중복 일을 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서 이 법 취지대로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품질에 대한 확인, 시공자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이 배치 신고는 기준일이 착공일입니다. 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를 작성해서 각 시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관련 서식은 정보통신공사법 시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여기에 관한 서식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자, 신청인 제출 서류 부침을 보면 맨 먼저 감리원 배치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감리원 배치 계획서는 꼭 발주자 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신고하는 것은 용역업체죠, 그죠? 용역업체가 작성해서 그냥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성을 해서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그 내용을 신고합니다. 그 다음 농협계약서 사본 공부, 그 다음 감리원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자, 4번, 5번 항은 단서 조항입니다. 공사 현장 간 거리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한 명의 감리가 여러 현장을 감리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법에 마련해 뒀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될 때 이 4번 부침을 송부해서 제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필요가 없죠. 5번 감리원 재직증명서, 이것도 단서 조항입니다. 발주청의 소속 직원은 직접 감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단서 조항이 있죠. 그 경우에 해당될 때 이 직원이 그 발주청 소속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위탁감리 4번, 5번은 필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해당되는 사항들을 부침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용역업자임을 확인하는 증빙서를 등록증을 확인을 하고 또 5번 같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 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 비시를 확인해서 직원임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작성 방법은 농역명, 공사명 그대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면적 규모, 건축허가 번호, 이거는 건축공사일 때만 해당이 되죠. 건축공사일 때는 이 항을 그대로 기입을 해주시고, 총공사 금액은 도급 금액에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 있죠.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의 계약서에 있는 도급 금액에 플러스 지급자재가 있으면 지급자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해서 총공사 금액에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감리원 배치 현황의 직무 등급, 자격증, 배치기간 이런 부분은 계약에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 기입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신고를 받으면 담당 공무원은 접수를 하고 그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신고자가 그 내용 증빙서류를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행을 해주죠. 자, 이 접수하는 부서는 각 시청, 군청, 정보통신과나 민원실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자, 다음 감리 용역 수행 주체에 따른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체 감리, 자체적으로 감리를 시행하는 거죠. 자, 이거는 현재 가는 기관이 발주청, 발주청이라 하면 국가기관 및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발주청과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면 한전이나 도로공사나 아니면 수자원공사나 이런 기관들이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해서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죠. 자, 하지만 이렇게 자체 감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지만 대부분의 이 발주청, 국가기관은 99%다 위탁감리를 시행하죠. 왜 그러나 하면 이 자체 감리를 시행하려면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공무원이 그대로 갖추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공사라는 프로젝트성 업무에 인원 공무원을 확보하고 하기는 사실상 여러 어려움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용역업체가 시행하는 이 위탁감리, 이 위탁감리로 대부분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리 업무 분류, 제가 감리원 업무를 말씀드리면서 업무 범위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리용역 발주 형태를 보면 맨 먼저 순수 시험 구성 형태가 있습니다.
뭐 철도를 건설한다거나 아니면 공항을 건설한다거나 자, 이런 건설공사에서는 토목이나 건축이나 전기, 소방, 기계, 통신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각 분야를 하나의 조직,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을 하고 감리를 시행하는 거죠. 시행 방식에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이행은 이 조직 전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는 거죠. 건축이 잘못했더라도 통신에서 똑같이 책임을 지고 서로가 공동해서 과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의미죠. 분담이행은 조직은 하나지만 책임 사항은 각각 지는 거죠. 건축은 건축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통신은 통신대로 맡은 분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시행하는 방식이 분담이행 방식이 됩니다. 발주 형태의 또 다른 한 형태는 정보통신의 정보 시스템이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죠. 정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죠. 요즘 AI 시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어떤 정보든 가공을 해서 누군가에게 유익하게 정보로서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정보통신의 정보 시스템을 합쳐서 발주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 공사는 정보통신 단일권으로 발주되고 있죠. 감리 기간의 결정이 있습니다. 감리 기간 착공전 30일, 준공 후 30일이라고 표현을 해뒀는데 우리 공사업법에서 감리 배치 기준에 이 말이 나오죠. 어떻게?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라. 법에서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며칠 이런 규정은 없죠. 단지 먼저 배치하라 이 규정이 있는데 그럼 왜 30일이냐? 감리가 시공자보다 먼저 현장에 와서 그 전 단계에 있었던 설계 도서 검토 또 현장 확인 자,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준공 후는 감리가 준공 검사자입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준공하고 준공 검사 시행하고 또 시설물 인계 인수를 해야 되죠. 자, 그런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은 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30일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계감리입니다. 설계감리는 설계가 관계 법령 및 건설공사 설계기준, 시공기준, 표준시방서 등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에서는 현재까지 설계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쪽에서는 설계감리를 시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전기 부분에서 시행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설계감리를 할 때 관계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는지를 감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용자재, 적정성, 설계 내용이 시공 가능한지, 또 공정관리가 적정한지, 또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적정하게 설계되는지, 또 경제성, 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작성이 적정한지를 감리하는 설계감리를 타 부분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제도적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다음은 감리 대가입니다. 우리 공사업법 제6조에 보면 감리 업무 수행 기준을 마련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감리 업무 수행 기준에는 공사별 감리 소요 인력, 감리 비용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해라라고 되어 있죠. 이 기준에 의해서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 시행령 안에는 감리 업무 수행 기준 또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31조 2항 기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감리 업무 수행 기준을 가보면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에 의한 31조 2항 기준을 이용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감리 대가 기준은
N3법 31조 2항 기준을 이용하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31조 2항을 가보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고시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조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시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입니다. 자, 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은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탁할 경우 이 기준에 따라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산출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정의에 가보면 맨 먼저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 나옵니다. 실비정액 가산 방식이란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재경비, 기술료와 부가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또 이 감리 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비에 대한 규정이 있죠. 그죠? 발주청의 공사비 중 총 예정 금액, 여기에 모든 자재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총 예정 금액 중에 용지비, 보상비, 법률소송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이 공사비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정보통신공사는 이 총 예정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하면 공사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품셈이란 인력수, 재료량, 장비량을 산정하는 거죠. 근데 이 품셈이 국가의 공인을 받으면 표준이란 말이 붙죠, 그죠? 그래서 저희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 품셈이 2019년에 공표가 되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표준 품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가 산출의 기본 원칙,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감리 대가 기준을 보면 별표 2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이 요율표에 설계비가 있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설계비는 당연히 요율표에 의해서 대가를 산정하죠. 감리비는 앞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쓰라고 했는데 요율표에도 감리비가 있죠. 그죠? 이 요율표에 나오는 감리비는 상주 감리가 아닌 비상주 형태로 진행되는 자문감리 이런 데 적용되는 감리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은 이 요율표에도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 대가를 이 요율로 적용합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받는데 그 요율표에 있는 별표에 있는 이 요율표는 비상주 감리에 적용한다. 자, 그래서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감리는 꼭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설계비는 그룹 1에서 4까지 나눠집니다. 자, 이 그룹은 공사가 복합공사이거나 고난이도 공사가 되면 이 그룹 수는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그룹이 올라갈수록 요율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대가 조정은 90일이 지나고 물가 변동이 있을 때 물가 변동에 의한 대가 조정이죠. 그죠? 발주자가 요구해서 업무를 추구하거나 뺄 때 대가 조정이 가능하죠. 또 사업기간, 사업규모 이런 내용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대가 조정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대가 조정의 제한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나 하면 신기술로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공사비를 저감할 경우는 그 이유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죠. 자, 우리 이때까지 법사항을 쭉 살펴봤습니다. 법은 지키지 않으면 벌칙조항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공사법에 나오는 벌칙조항을 보면 맨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공사와 감리를 함께하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되죠.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는 자격증 대여 또는 대여받아 감리할 경우, 또 500만 원은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해서 감리를 발주하면 벌금형에 부과됩니다. 다음 과태료,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하게 되어 있죠. 그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다음 양불규정. 자, 이 감리라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죠. 소속 직원이. 이 직원이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는 직원뿐만이 아니라 회사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 그게 양불규정이죠. 업무정지, 자격증, 이 감리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하면 1년 이내 업무정지에 처해집니다. 또 서류를 위조하거나 기술 자격이 취소되면 당연히
감리원 인정은 취소가 되겠죠. 자, 벌칙 조항입니다. 저희 정보통신에는 아직 벌칙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 부분에서 시행하는 벌칙 조항을 보면 감리가 업무를 소홀히 해서 어떤 결과를 발생시켰을 때는 1점에서 3점까지 벌점을 주고 다음 입찰에 감점 요인이 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죠. 하지만 아직 정보통신에서는 이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감리 업무에 참조해야 될 사항들은 감리 업무 수행 기준, 감리 업무 교과서죠, 그죠? 그다음 표준품셈, 감리 대가를 산정하는 자료죠. 우리 기준에 없는 거 필요시 참조해야 될 부분 똑같이 우리 같이 건설업을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규정이 되겠죠. 나머지 국가를 당사자랑 계약, 감리 계약서 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사항이 되죠. 자, 감리 제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